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는 7,000개가 넘어가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쏟아지는 온콜 이슈 처리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 이름은 홍석용이고 카카오에서 카카오와 카카오 공동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그 큐브콘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콘에 스피커로 발표자로 참석을 해왔고 발표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이완혜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직 귀국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원격으로 참여해서 공동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완혜님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잘 들리지만 여긴 한국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잘 들리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예, 안녕하세요. 이완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귀국은 못하였지만 오픈 인프라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 코리아 주최자분들과 석영님의 도움 덕에 오늘 이렇게 원격으로나마 세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석영님과 같은 부서의 셀 멤버로서 같이 카카오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특이사항으로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HCI의 관점에서 클라우드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세션에서도 관련된 경험을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석영님 한 가지 화면 공유만 좀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역시 이제 한국인의 이제 특성스럽게 수줍음이 많으신 것 같아서 어떤 발표도의 집중도와 흥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 카카오 부스에서 준비한 상품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반응이 바로 좋아지시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발표에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퀴즈를 한 가지 낼 건데 그 퀴즈를 발표가 끝나고 맞춰주시는 분에게 선착순으로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큐브콘으로 발표자로 참석하고 나서 이제 느낀 점은 한국 개발자나 엔지니어도 이제 글로벌 수준으로 가도 결코 뒤지지 않는 실력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큐브콘 나가셔도 다 뭐 이렇게 실력 격차가 크게 많이 나진 않는구나라는 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쿠버네티스가 꽤 성숙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떤 쿠버네티스의 새로운 피처나 막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다기보다 쿠버네티스의 운영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갖고 계시는구나. 그다음에 또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디테일들을 챙겨주는 어떤 에코 시스템들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구나. 뭐 이런 점들을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느꼈던 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발자들은 컨퍼런스에서 앞자리가 남아도 앉지 않고 뒤에 서서 듣는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앞자리는 비어 있고 뒤에 다 서서 듣고 계시죠? 혹시 서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다리가 아프시면 앞으로 오셔서 저기 자리가 많이 비어 있거든요. 와서서 편하게 들으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다 뭐 아시다시피 카카오는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 모빌리티, 페이, 엔터테인먼트, 커머스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들은 모두 서버를 필요로 하는 인터넷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숫자에서 짐작하셨겠지만 카카오의 거의 모든 서비스는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8년도부터 메소스 마라톤에서 쿠버네티스로 이전을 시작해서 현재는 카카오의 99%의 서비스가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을 때 사내 개발자들한테 쿠버네티스를 제공하는 방법들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가장 큰 고려사항은 쿠버네티스를 도입했을 시 사내에 쿠버네티스 도입했을 시 하나의 큰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고 테넌트를 네임스페이스별로 쪼개서 제공을 할지 아니면 개별 조직이나 서비스별로 별도의 클러스터를 제공할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저희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한 관리 효용성, 그 다음에 자원 효율, 격리 수준, 보안, 개발 자유도 등 많은 것들을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사이즈가 작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개별로 제공하기로
조직이나 서비스별로 개별로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격리와 보안 보장은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필수 요구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카오의 문화는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 사내에서 개발되었다고 해서 모든 개발자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으면 사용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개발 자유도를 보장하고 개별 요구 사항을 최적화해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내 개발자들한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개별로 제공하기로 했으니까 이거를 다 수동으로 제공할 수는 없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체의 프라이빗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내에서는 DKO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고 쿠버네티스 이름을 입력하고 리전을 고르고 생성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내 개발자들은 누구든지 새로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DKOS를 통해서 카카오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AWS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에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의 개발자들은 기존에 DKOS를 썼던 사용자 경험과 동일하게 손쉽게 AWS의 해외 리전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올해 이프 카카오 발표 세션으로도 녹화를 했으니까요. 아마 연내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셀프 서비스를 통해서 높은 격리와 자유도를 보장하면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를 모두 불러왔습니다. 좋은 소식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수가 성공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 7,000개 이상의 클러스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쁜 소식은 저희에게 접수되는 온콜 이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클라우드의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너무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확산이 빠르다는 장점과 개별 요구사항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들도 존재했습니다. 첫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기가 너무 쉽다는 점. 둘째, 다양한 엣지 케이스들이 온콜 이슈로 보고된다는 점. 셋째, 이러한 운영 비용의 증가가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단점들에 대해서 스카티가 이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얘기가 나온 단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개발자들이 클러스터를 잘 안 지운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 서비스 환경뿐만 아니라 개발 환경이나 테스트 환경 구축 등 이러저러한 이유로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시는데 문제는 다 사용하고 더 이상 안 쓰는 클러스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를 안 하고 남겨놓아서 컴퓨팅 리소스가 계속 점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안 쓰는 것처럼 보이는 클러스터들을 지워버리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안 쓰는 것처럼 보이는 클러스터들을 프로그램적으로 찾아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일평균 CPU 사용량이 10% 미만인 클러스터를 지웠다고 하면 네트워크 대역폭은 왕창 쓰지만 CPU 사용량은 거의 안 쓰는 CDN과 같은 서비스가 의도치 않게 삭제될 수 있고 만약에 파드 개수가 10개 미만인 클러스터를 지웠다고 하면 배치를 처리하느라 잠깐 팟 개수가 적어졌을 뿐인 프로덕션 클러스터를 의도치 않게 지워버려서 배치 잡이 돌아가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모든 측정 기준에 대해서는 항상 예외 사항이 있다는 것이고 단일 기준이 아닌 여러 기준들을 토대로 이 클러스터가 사용 중인지 여부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 문제로는 온콜 문의가 너무 자주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워킹데이 기준으로 일평균 거의 10건 이상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오른쪽에 이러한 문의의 한 가지 예시를 첨부해 보았는데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려보면 새벽 5시에 파드가 재시작되었다고 알림이 왔는데 이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문의의 원인은 단순한 프로그램 버그부터 시작해서 리눅스 커널 이슈까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 일단 저희는 이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처음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간단한 문의조차도 매번 처음부터 다 살펴봐야만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예.
이러한 온콜 문의들이 반년 정도 쌓이다 보니 1000건 이상의 문의가 수집되었고 저희는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라운드 티어리를 바탕으로 오픈 코딩, 엑시얼 코딩, 셀렉티브 코딩 과정을 이터레이티브하게 진행을 해보았고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몇 가지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모든 개발자가 쿠버네티스를 잘 알고 쓴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면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할 때 레이티스트 태그를 사용해서 각 노드별로 다른 버전의 컨테이너가 돌아가는 이슈를 발견 못하기도 하고 호스트 패스를 호스트 머신의 로컬 디렉터리에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해두고 버추얼 머신을 초기화해서 중요한 데이터를 날려버리기도 하고 파드 스펙의 리퀘스트 리미트를 설정 안 하고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서 아웃 오브 메모리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그냥 단순히 이곳에 문제가 존재한다고 누군가 지적만 해준다면 쉽게 해결 가능한 문제라 사실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클러스터가 7,000개 정도 된다고 하면 이를 일일이 수동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문제는 알아낸 이슈가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사용자의 문의를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표현한 것인데 먼저 이슈가 사용자 본인이 알아서 해결 가능한 이슈라면 저희는 이를 Q&A라고 태그를 달고 적절한 공식 문서나 매뉴얼을 보여줘 유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만 줍니다. 그 다음으로 이슈가 쿼터 증설, 공인 IP 부여와 같은 관리자만 수행이 가능한 작업일 경우 서비스 리퀘스트라고 태그를 달고 저희는 어프로브만 수행을 하면 나머지는 자동화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가 만약 알려진 이슈일 경우 저희는 이를 인시던트라고 표기하고 만약 알려지지 않은 이슈일 경우 프로블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프로블럼에 대해서는 여러 고생 끝에 이슈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아내면 적절한 문서와 작업과 온콜 멤버 간 공유를 통해서 저희는 이를 노운 이슈화합니다. 다만 문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문서와 작업과 이슈 공유는 절대로 쉬운 작업이 아니고 아무리 문서 정리를 잘 해도 1년 정도 지나면 히스토리를 까먹게 되는 것이 현실이며 저희가 인시던트라고 불렀던 것은 다시 프로블럼이 되어버립니다. 저희는 이미 챗봇과 여러 모니터링 툴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로는 저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예. 클러스터 삭제를 위한 여러 요소를 판별하기 위해 또 저희들의 개입 없이 사용자들이 클러스터상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또 저희의 시간 낭비 없이 노은 이슈들을 알아서 찾아내기 위해 저희가 필요했던 것은 디텍션 에서 코드로 코드를 통해 탐지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자동화된 탐지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텍이라는 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확장 가능한 프로블럼 디텍팅이 가능한 커맨드 라인 툴로 쿠버네티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빠른 이슈 원인 파악을 위해 고 언어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이 툴은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으며 퍼블릭 깃허브에 카카오 오버니제이션을 확인해 보시면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저희가 사내에서는 어떻게 이를 사용 중인지 데모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것인데요. 다만 현재 보이는 웹페이지와 서버 자체는 오픈소스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미리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디텍을 먼저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제가 접근 가능한 클러스터가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스카티스컷이라는 이름의 클러스터를 한번 타겟으로 통해서 신규 검사 요청을 넣어봤습니다. 그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fatal, error, warning 그리고 26개 더보기로 노멀인 것들이 표시가 되게 되는데 총 33개의 디텍터라는 컴포넌트에서 생성된 33개의 리포트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포트를 한번 보시면은 어떤 서비스는 현재 사용 가능한 팟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작동 중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또 어떤 팟은 매우 재시작이 많이 되었으며 각각의 팟이 몇 번 재시작되었는지 예를 들면 첫 번째 팟 같은 경우에는 12,000번 재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또 마지막으로 TLS 시크릿, 그러니까 TLS 인증서가 언제 만료가 되는지와 같이 현재 같은 경우에는 53일 전에 이미 완료된 인증서가 클러스터에 존재한다. 이러한 정보들을 버튼 한 번 클릭으로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화면 맞나요? 디텍은 매우 단순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디텍은 매우 단순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프로메테우스, 오픈스택과 같이 디텍이 접근 가능한 여러 소스들로부터 콜렉터라고 불리는 컴포넌트들이 pod manifest, deployment manifest, prometheus matrix, nova instance status와 같은 정보들을 수집해오고 이를 메모리상에 저장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디텍터라고 불리는 컴포넌트들이 메모리상에 저장된 정보를 불러와 TLS 인증서가 만료되었다든지 어떤 팟이 1만 번 이상 재시작되었다든지 일부 인스턴스가 죽어있는 상태라든지와 같은 정보들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찾아진 결과들은 추가적인 자동화를 위해 JSON이나 야물 등의 형태로 출력되기도 하고 HTML과 같이 사람들이 보기 편한 웹의 형태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컬렉터와 디텍터는 확장 가능한 컴포넌트이며 현재 쿠버네티스를 운영 중인 상황에 맞게 룰을 적당히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데모로는 간단한 디텍터를 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쿠버네티스를 운영을 하시는데 팟이 수만 개 이상 생성되면 컨트롤 플레인 쪽 노드들이 메모리를 다 써버려서 OOM이 발생하는 상황이라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디텍은 클러스터의 팟 개수가 1만 개가 넘어가면 경고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지금부터 too many pod이라는 이름의 디텍터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현재 제 로컬 개발 환경은 워커 노드 2개로 구성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와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케이스 폴더 속에 디텍터라는 폴더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디텍터 케이스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 지금 too many pods라는 새로운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too many pods라는 새로운 타입을 정의를 하고 또 디텍터라는 인터페이스의 구현체가 too many pods라는 거를 명시를 해주면은 ID 상에서 알아서 코드를 생성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디텍터 같은 경우는 get, meta, 두 가지 메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get, meta는 이름 그대로 메타데이터를 반환만 하는 메소드이고 do는 실제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 결과를 반환을 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too many pods라는 아이디를 가진 이 디텍터는 10만 개 이상의 파드가 클러스터에 추가적인 자동화 작업과 연동을 하기 위해서 레이블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잠깐 끊겼던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디텍터는 컬렉터로부터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지금과 같이 get 메타 수준에서 어떤 컬렉터가 수집한 데이터를 가져올 건지를 미리 명시를 하고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 디텍터는 워닝을 발생을 시킬 것이며 그와 함께 사용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가게 됩니다. 이 클러스터는 10만 개 이상의 팟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해결책은 팟을 지워라.
이렇게 하면 get 메타, 즉 이 디텍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선언이 좀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실질적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수행하는 메소드에서는 report spec이라는 구조체를 하나 반환을 해주기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has passed, 즉 true 혹은 false로 이 검사 케이스가 통과했는지 통과하지 못하였는지만 확인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 get 메타에서 명시적으로 선언한 컬렉터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만약에 에러가 반환이 된다면 이는 그냥 바로 에러를 반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팟 리스트에 존재하는 아이템의 개수가 즉 이 클러스터에 존재하는 파드 개수가 10만 개 이하면은 미만이면 전부 디버깅 위해서 전체 팟 개수가 몇 개인지를 같이 내보내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디텍터 셋에 다음과 같이 too many pods가 사용되는 걸 정의를 하고 실제 리얼타임으로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HTML 문서가 출력이 되는데 이를 실제로 실행을 시켜서 웹브라우저를 통해 열어보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맨 밑에는 방금 전에 정의한 too many pods라는 디텍터가 새롭게 정의가 되었고 이 디텍터는 총 56개의 팟을 발견하여서 조건에 통과하지 못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 다시 슬라이드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텍은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컬렉터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디텍터는 수집한 데이터로 문제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꽤 효과적이고 확장하기 좋으며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꽤 쓸모가 많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보면 쿠버네티스는 현재 업계에서 디팩토 스탠다드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쿠버네티스를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디텍이라는 오픈소스가 쿠버네티스 사용자들이 쿠버네티스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발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데니스 마무리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채용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퀴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